생생법률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화제 판결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법률사무소 대하대 한병철 변호사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판결 준비하셨나요? 네, 외국에서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입영 대상자에 대한 국외 여행 기간 연장 허가를 둘러싼 판결입니다. 네, 외국에서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입영 대상자에 대한 국외 여행기가군요. 국외 여행기가 연장 허가를 둘러싼 판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A씨는 1989년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모 사이에서 출생하였고 네. 징병검사에서 2급을 받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A씨는 아직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상태에서 헝가리에 있는 의과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 네. 병역법 제70조 제1항 1호에 따라 단기 국외 여행을 사유로 2016년 8월 10일부터 2016년 12월 1일까지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은 후 2016년 8월 24일 출국하였습니다. 네. A씨는 2016년 11월 16일경 헝가리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전북지방병무청장에게 유학을 사유로 국외 여행 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하였고 2016년 12월 4일 병역법 제70조 제3항,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 제2항, 제12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허가기간이 2016년 12월 2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네. 다시 A씨는 2017년 12월 11일경에 전북지방병무청장에게 유학을 사유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외 여행 기간을 연장 허가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전북지방병무청장은 병역법 제70조 제4항,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 네. 구병역 의무자 국외 여행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외국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국외 여행 기간 연장 허가가 가능한 연령은 28세까지인데 네. A씨는 2018년 29세가 되어 연장 허가가 가능한 연령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A씨의 국외 여행 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불허하였습니다. 네. 이에 A씨는 전북지방병무청장의 위 국외 여행 기간 연장 허가 신청 불허 처분이 위법하다며 그 처분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전주지방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병역법에 따라서 이 외국 학교 재학을 이유로 국외 여행 기간 연장이 28세까지 안 된다는 것이고 A씨가 이제 28세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연장이 안 된다고 한 건데 뭐 법에 따라 그렇게 맞게 처분을 한 거로 보여지는데 A씨는 왜 소송까지 하게 된 건가요? 네, A씨는 본인이 6개월만 더 시간을 주면 네. 그 외국에서 이제 학업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다는 게 이제 주된 이유였는데요. 네. 그 이유를 이제 주장하면서 위 처분이 두 가지 이유에서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네. 첫째로 A씨는 비례 원칙 위반을 주장하였습니다. 네. 비례 원칙의 위반 이건 무엇인가요? 네, 비례 원칙이란 어떤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그 목적 달성에 유효 적절하고 또한 가능한 한 최소 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해서는 아니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합니다. 네. A씨는 병역 의무의 면제 연령을 38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요청대로 2018년까지 귀국을 연기시켜 주어 자신이 28세에 입대하더라도 대한민국 군대 유지가 어렵거나 현 병력 자원의 부족 또는 군 전력의 차질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지 않아 병역 의무 이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반면 네. A씨는 현재 헝가리에 있는 의과대학 2학년 1학기에 재학 중으로 해부학 등 기초과정을 수강 중인데 이미 2학년 2학기까지의 수업료 및 숙소 비용을 납부한 상태여서 네. 즉시 귀국하여 병역 의무를 마친 후 복학한다면 기초 과목을 재수강하여야 하는 데다가 국외 체류 기간이 1년 이상 늘어나 시간적 경제적 불이익이 커서 결국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이 커서 비례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법원 어떻게 판단을 했습니까? 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병역 의무의 형평성 및 병역 자원의 적정한 유지 및 관리라는 중대한 공익인데 A씨의 요구대로 국외 여행 기간 연장 허가를 해주게 되면 병역의 형평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군의 사기를 저하시켜 병역 자원의 적정한 유지 및 관리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네. 병역 의무에 지장이 없다고 한 A씨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네. 네, 또한 A씨가 주장하는 사유 중에 이미 수업료와 숙소 비용을 납부하였다는 사유는 국외 여행 기간의 허가가 만료됨을 알고 있었음에도 미리 비용을 납부한 A씨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A씨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이 비례 원칙에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자, 아까 A씨가 두 가지 이유로 이제 주장을 했다고 했는데 두 번째 이유는 그럼 무엇이었나요? 네, A씨는 평등 원칙을 위반을 주장하였습니다. 네. A씨는 대한민국의 신체 건강한 남자라면 모두 평등하게 군에 입대해야 하는데 네. 국가대표 선수들은 병역 특례 및 군 입대를 연기해주는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자신은 외국 학교의 교육과정상 어쩔 수 없이 단 6개월만 병역을 연기해주면 학기를 마치고 반드시 입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네. 뭐 이 A씨 입장에서는 참 답답할 노릇일 것 같은데 그럼 법원은 결국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네, 법원은 뭐 결론적으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네. 올림픽 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아시아 경기 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은 보충력으로 편입되어 기초군사훈련만 받고 현역으로 복무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규정은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와는 그 제도의 취지 및 내용이 다르고 병무청이 운동선수에게 대회 참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입영을 연기하여 주는 것 역시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와는 그 제도의 취지 및 내용 등이 다를 뿐만 아니라 네. A씨를 비롯한 누구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보충력으로 편입이 가능한 점, A씨가 28세까지 의과대학을 졸업하여 의사의 자격이 있었다면 공중보건의사 등 보충력으로 근무할 수 있었던 점 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헌법상의 평등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A씨의 두 번째 주장도 배쳐가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A씨는 그냥 군대를 갔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에 있는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데 이제 미리 뭐 수업료와 숙박료를 지불했고 또 이게 복학하게 될 경우 체류기가 늘어난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법이 정한 연령을 초과해서 국외 여행기가 연장될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전해주실 판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사건은 한국인삼공사의 상표 정관장이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세금 수탈을 목적으로 만든 상표라는 내용의 영상물을 게재한 것이 명예훼손이 되는지에 관한 사건입니다. 네,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B씨는 인터넷 유튜브 사이트에 한국인삼공사의 상표인 정관장에 관하여 정관장은 1940년 조선총독부에서 세금 수탈을 위하여 만든 홍삼 상표이고 1940년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세금 수탈을 목적으로 정관장 상표를 만들었습니다. 라는 내용의 영상물을 게재하였습니다. 이에 네. 한국인삼공사는 B씨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한국인삼공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B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B씨는 그럼 이런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B씨는 자신이 그와 같은 영상물을 게재한 것은 맞지만 이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네. 한국인삼공사를 비방할 목적도 없었으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네. 자, 그럼 법원은 결국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궁금한데요? 네, 법원은 5가지 이유로 네. B씨가 무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첫째, B씨가 게재한 영상물에는 1940년 조선총독부가 만든 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한국인삼공사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홍삼 제품 정관장을 연상할 수 있는 부가적인 표현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영상물의 내용이 한국인삼공사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홍삼 제품 정관장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정관장이라는 상표의 유래에 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한 점. 네. 둘째, 정관장이라는 용어는 1940년대 초 사제 홍삼 및 위조 고려삼이 범람하자 조선총독부 전매국이 진품 광제 홍삼을 사제 홍삼 및 위조 고려삼과 구별하기 위하여 만든 것인데 네. 그 순수한 단어의 의미는 정부가 관할하는 공장에서 제조, 포장된 진짜 관제품이라는 의미로 보이는 점. 네. 셋째, 조선총독부가 정관장이라는 용어를 통하여 관제 홍삼을 사제 홍삼 등과 구별하려 한 궁극적인 목적은 관제 홍삼의 판매를 통한 세수 확보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내용은 언론사에 통하여 기사화되기도 한 점. 네. 넷째, 조선총독부가 만든 용어와 동일한 단어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특산품의 상표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의 문제는 일본 식민 통치의 잔재 청산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관심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한국인삼공사와 그 전신인 한국담배인삼공사 및 전매청은 정관장이라는 상표가 조선 총독부에서 만든 용어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네. 정관장 상표를 등록하고 계속 사용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네. 다섯째, 이에 B씨는 정관장 상표의 유래에 대해 알리기를 원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영상물의 내용 등을 보더라도 그러한 B씨의 주장을 일응숭응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B씨의 이 사건 영상물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네, 판결 내용을 듣다 보니까 정말 5가지 이유가 있는 걸 보면 이게 판결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홍삼 제품인 정관장 이 상표가 세금 수탈을 위해서 조선 총독부가 만든 것이라는 내용의 동영상을 유포하였더라도 그 내용이 사실에 근간하였고 또 이 상표의 유래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 잘 들었습니다. 오늘 한병철 변호사 함께 했는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